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니까 반갑네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자, 이런 소식 때문에 자, 가격이 오른 건데, 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 회사가 SE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서 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한 건데, 그 내용 자세하게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뭘 이겼다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언제 승인된다는 건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CNBC의 기사 한번 볼까요? 자,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게 오늘 나온 판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법원이 비트코인 ETF 소송에서 SEC가 아니라 자, 그레이스케일의 편을 들어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7% 이상 랠리를 펼쳤다. 자, 올랐다.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면요. 대략 자, 62만 개 정도 보시면 네, 여기 있죠. 62만 개, 62만 개, 63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자, 시가로 치면은 174억 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한 23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이죠. 이 업체가 이 비트코인으로 일종의 간접 투자 상품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상품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걸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꾸게 해달라 이렇게 SEC에 요청을 했다가 이 빠꾸를 맞았죠. 근데 자기들이 이거를 거절을 해놓고 다른 이 비트코인 선물 ETF 신청한 그 업체들 거는 작년 4월, 5월에 두 개를 승인을 해주더란 말이죠. 현물 ETF 신청한 업체들 것들은 다 거절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이 이게 열이 받죠. 자기네들 거는 안 해주면서 현물 ETF는 거절을 하면서 선물 ETF는 승인해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자, 이건 불합리하다.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법원에 청원을 합니다. 자, 판사님, SEC 쟤네가 우리를 불공정하게 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좀 혼 좀 내주세요. 자, 우리 현물 ETF 승인 거절한 거 그거 무효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자, 법원이요.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청원한 건에 대한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건데 이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들어줬는데 그레이스케일의 승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법원이 판결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번 청원에서 주장한 걸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허용해달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자, 요게 이 상품 구조로 볼 때 SEC가 기존에 승인을 해준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하고 별 다를 게 없다. 별 다를 게 없는데 야 그러면 다를 게 없으면 사례가 비슷하면 비슷한 경우면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 게 그게 행정법의 기본 원칙인데 비슷하게 다뤄줘야 되는데 SEC가 원칙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러면서 그레이스케일 이번에 자, 법원은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겠다. SEC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거부한 거, 자, 그거 무효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판결을 내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요.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비트코인 시장에서 자, 가격 조작, 사기 이런 걸 예방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또 현물 ETF를 거래하겠다는 거래소가 일정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고 또 이런 조건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우리가 허용을 해줄 수 없다. 이러면서 SEC가 거절을 해왔는데 법원 판결을 보면요. 자, 그런 이 SEC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 그거는 비트코인 선물 ETF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마찬가지인 조건에서 SEC, 니들이 선물 ETF는 허용을 해주고 현물 ETF는 거절하고 자 이거는 무슨 원칙도 없고 뭣도 없는 짓이다. 이러면서 SEC한테 한 방 세게 날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 자 이렇게 보는 거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요. 자 그러면 이제 SEC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이번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뭐 바로 현물 ETF 승인을 해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내년 초에 뭐 블랙록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 이 금융공룡들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마감일, 그때까지는 SEC가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마감일에 맞춰서, 그 기한에 맞춰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승인을 해주면 이제 그때 가서 승인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다만 승인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게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번 그 판결은요, 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이런 주류 언론에서도 크게 다룰 만큼 굉장히 파급력이 큰 뉴스입니다. 자, 왜냐하면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그만큼 폭발력이 큰, 이게 바로 폭발력이 큰 상품이고, 그래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하면 뭐 바로 떠오르시죠. 블랙록. 자, 블랙록 같은 이런 금융 공룡이 돈 냄새를 맡고 뛰어들었을 정도이기 때문인데,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기는 했는데, 자, 아주 짧게만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자, 미국에서 승인하는 게 엄청난 사건이냐, 그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면, 미국의 연기금, 이런 펜션 펀드 같은 큰 손들이 내부 규정 이런 문제로 지금은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뭐 그걸 보관하고 맡기고 뭐 이렇게 직접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비트코인 현물 ETF, 자, 요게 판매가 되면요, 주식 투자를 하듯이 아주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 큰 돈이 몰려들 가능성이 크다. 자, 이런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